자, 이게 서부지방법원을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들과 윤석열을 결사옹위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희 서버가 있는 곳이거든요. 뭐 각종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미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제 방송에 그것도 보여드려봐야 여러분들 또 트라우마만 남으시니까 사진 한 장으로만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뭐 어제 JTBC 보도를 보니까 JTBC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은 게 요즘에는 그 극우 집회 내부에 잠입 취재가 불가능할 정도로 검열을 많이 합니다. 어느 방송 카메라인지 어느 유튜브인지 그런 식으로 뭐 진짜 막 자경단 같이 굴어요. JTBC 기자가 마치 극우 폭도의 무리인 것처럼 잠입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다 찍어 온 거예요. JTBC 기자가. 그래서 7층 판사실까지 올라갔던 영상이 전파를 탈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 영상들을 보면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리고 사실 새벽 그 4시까지 3시 반까지 진행했었던 일요일 새벽 라이브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때 천지TV인가? 신천지에서 하는 거 천지TV에서 그 라이브 중계하는 거 제가 스마트폰으로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저도 맞아요. 득배고모님 말씀처럼 뭐 기자 패고 뭐 발로 밟고 이런 영상도 너무 충격이지만 이 잠입하고 때려 부수고 하는 이런 영상들, MBC, JTBC 이런 영상들, 그리고 극우 유튜브들이 자기 스스로를 체증해놓고 영상 올려놓은 게 다 자료로 남아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제가 느낀 건 미쳤다. 미친 거다, 이거는. 이러면 안 된다.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미친 거다. 미친 거다. 저희 뭐 어제 오마이뉴스에서 5시간, 6시간 내내 떠들었지만 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이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폭도의 무리를 내란범이거든요, 이거? 내란범이에요. 이거 뭐 다르지 않아요. 윤석열의 내란이나 이 내란이나 다르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 과거에 위험의 외주화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따와서 제가 어제 오마이에서 내란의 외주화, 폭동의 외주화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걸 감사하게도 또 썸네일로 만들어 주셔서 여기저기 커뮤니티에서 아주 적확한 표현이라고 칭찬들을 많이 해주시던데 이 내란의 외주화를 제3의 내란의 수단으로 활용한 겁니다. 윤석열은 그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1차 내란은 윤석열이 군과 경을 동원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짓밟기 위해서 1차 내란을 벌인 거죠. 군경은 수단이었죠. 2차 내란은 뭐냐? 2차 내란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우리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죠. 2차 내란이었습니다. 2차 내란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1차 내란과 2차 내란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윤석열의 여론전은 계속되고 있었죠. 이번 3차 내란은 민간인들을 동원했지만 윤석열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폭도의 무리들이 윤석열 세력으로부터 내란의 외주화를 받아서 하청업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사법부를 짓밟았죠.
이건 정말 우리 헌정사에 어마어마한, 정말 너무 충격적인 12.3 내란 사태보다, 저는 여의도 현장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백골단들도 있을 듯 하시는데 백골단이 사진 찍힌 게 있어요. 백골단이 사진 찍힌 게 있어요. 실제 그 하얀색 안전모 쓰고 그 법원 외벽을 때려 부수는, 유리를 부수는 백골단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사진 찍히고 영상 찍힌 게 이미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기록하고 저장해둘 수가 없어서, 예, 커뮤니티에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서 이거는 그냥 하루 날 잡아가지고 쫙 저장해두면 아카이빙 하면 될 일인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우리가 내란으로 불러야 되고 소란이라고 할 수 없듯이, 윤석열 지지자들을 지지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폭도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사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폭동이 아니면, 폭동을 벌인 폭도의 무리가 아니면 이거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이거 뭐라고 표현해요? 저는 달리 다른 표현을 찾을 길이 없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요게 있고요. 요 내용은 잠시 뒤에 하고, 하나 더. 자, 우리 방송에서 자주 다뤘던 얘기죠. 젊은 애들이 보거나 인지도가 있는 다른 분야의 사람들, 정치평론이 직업이 아니고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닌 유튜브 채널이나 아닌 업종에서 자신의 인지도나 자신의 어떤 커리어가 이 사람의 나름의 어떤 권위를 좀 세워주는데, 뭐 이제 공신력이라고 하죠. 가령 백종원이 얘기를 하면 뭔가 좀 진실돼 보이고, 뭐 손석희 씨나 유시민 작가가 어디 가서 발언을 하면 그게 좀 더 유식하게 들리고 신빙성 있게 들리고, 뭐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명인들이 갖고 있는 공신력이라고 부르는데, 때론 그 사람의 어떤 인지도가 공신력을 부여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직함이 부여를 하기도 합니다. 흔히 검사다, 판사다, 기자다, 의사다, 뭐 앵커다, 뭐다 이런 쯤이 되면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 사람이 내뱉는 말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쉽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말의 권위, 그 사람에 대한 권위, 또 신빙성, 진정성 이렇게 이제 비추게 되죠. 그걸 다 공신력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는 역사 강사의 공신력이라는 건 얼마나 되는 걸까요? 저는 인지도가 말을 좀 해주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놨지만 그동안 굉장히 이미지 관리를 좀 했어요. 근데 계속 내가 의심했잖아. 양비론 하는 사람들은, 이 타이밍에도 양비론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준내란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그죠? 저는 전한길 강사가 과거에 했던 말이나 지금 하는 말이나 사실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이나 이 내란 사태에 대한 정당화라고는 제가 단정짓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민주당을 비판하거나 이재명이나 그러니까 나훈아 같은 거예요. 나훈아처럼 야 그러면 왼쪽 니네는 잘했냐 라는 그런 언급은
지금 시기에 맞지 않아요. 맞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틀린 거죠. 왜냐면 민주당이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니거든. 그리고 오죽하면 그랬겠냐 이런 것도 다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폭동이 있고 나서 이제 이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고 지금 유튜브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영상이거든요. 제목이 이거예요. 내가 보니까 공부를 안 하시는 분이야. 저 이 영상을 안 봤어요. 안 보고 봐봐야 이분한테 도움만 될 거라. 그리고 꽃보다 전환길이라는 채널은 전환길 씨 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채널에 영상 수익을 올려주고 싶지 않아서 저는 뭐 굳이 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짤을 봤는데 이 사람이 공부를 안 한다고 제가 얘기한 이유가 자꾸 부정선거에 꽂혀있는 사람들이 수개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수개표 하잖아요. 에? 저는 요구합니다. 전자개표가 아니라 수작업으로 진행을 해보시죠. 우리 수작업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계속 이제 양비론적 관점으로 표정 관리를 하다가 확신과 신념이 든 거예요. 윤석열은 돌아올 수 있다? 내지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잘못되지 않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 같아요. 나 윤석열 뽑았다 왜? 나 윤석열 지지한다 왜? 차마 이렇게 자기가 역사 강사라서 이렇게 얘기는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뭐 못 찾아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본색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이후 12월 3일 이후에 자신의 간판을 싹 바꿔달아서 마치 민주주의자인 것처럼 탈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막 떠오를 거예요. 원래는 극우 보수이거나 아니면 원래 보수이고 윤석열을 찬양했고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계속적으로 윤석열의 정치를 옹호했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란이 터지니까 반대로 내가 몸담았던 진영과는 정반대로 마치 대단한 민주주의자인 것 마냥 대단한 헌법주의자인 것 마냥 민주당이나 범야권이나 흔히 우리 대다수 국민들의 태도와 의견에 궤를 같이 하면서 윤석열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 잘 들어보면 말에 좀 뼈가 있어요. 이재명이라는 뼈. 제가 그런 사람들을 제일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윤석열 나빠요. 그런데 이재명 나빠요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요 부류가 사실은 이런 멍청하게 순수하리만큼 자신의 의견을 앞에다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빠요. 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보면 그런 여우 같은 사람들 있죠.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실제 입장을 막 다 드러내놓고 매번 솔직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은 쟤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제 속을 잘 모르겠어. 쟤 되게 뭐 사람들이랑 잘 싸우지도 않고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도 않는데 말하는 거 보면 되게 중립적인 것 같고 뭐 두루두루 사람들 잘 챙기는 것 같고 실제 사람이 나쁘진 않거든. 라고 판단할 만한 지인들이 주변에 있지 않으세요? 근데 그 사람들의 단점은 뭐냐면 무슨 마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12월 3일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윤석열을 엄청, 또 국민의힘을 마치 망할 것처럼 옳은 얘기 많이 하네? 라고 하는데 슬슬 참지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기승전 또 이재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양비론적 관점에서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당신들은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거니까 라는 정도로 남겨놓고요. 근데 오히려 나쁜 쪽은 양비론을 하다가, 나쁜 쪽이라기보다는 또 오히려 순수한 쪽은 양비론을 하다가 이제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이재명 얘기를 하다가 이제 더 멀리 가는 거죠. 윤석열 나빠요. 윤석열 사실 나빠요도 안 했어. 제가 잘 찾아보니까 윤석열 나빠요라고도 안 하고 은근슬쩍 우리 정치가 너무 비참해졌다. 어떠한 권력자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윤석열은 언급을 안 해. 근데 그러다가 상황이 흘러가는 걸 보고 자기 도저히 못 참겠는 거야. 내 속마음은 윤석열 만세, 이재명 악마, 이재명 쓰레기 원래 이거였는데 이제는 윤석열이 잘못이 없다. 윤석열이 계엄을 왜 했겠냐? 라는 식의 발톱을 시간이 지나서 드러내게 되는 거죠. 말을 하는 게 대충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 장황하게 설명해서 그렇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양비론을 하다가 양비론으로 실컷 한 달간 살아가다가 상황이 무르익으니까 어느 순간 이재명 나빠요가 튀어나오고 어느 순간 윤석열 잘했다가 튀어나오는 양비론에 갇혀 있다가 결국 커밍아웃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동안 활동했던 간판이 개혁보수였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동안 활동했던 간판이 아주 중립적이고 균형적으로 역사적인 시각을 탑재해준다. 탑재한 사람이다. 라고 어떤 대중들은 인지했을지 모를 사람. 유튜버도 똑같아요. 경제 유튜버든 주식 유튜버든 역사 유튜버든 과학 유튜버든 저같이 대놓고 정치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경우에도 끊임없이 어떤 구독자들이 입장을 요구하거나 사상 검증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는데 먹방 유튜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음식을 먹으면서 어쩔 수 없이 내란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먹방 유튜버라고 하더라도 먹으면서 윤석열 좀 너무했던데? 아니 여러분 서부지밥 때려 부시는 거 보셨어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잖아. 근데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나는 먹방 유튜버니까 왜요? 제가 왜요? 제가 뭘 해요? 제가 뭔데 그런 걸 얘기를 해요?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제가 일찌감치 시민적 소양이 부족한 거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상황이 무르익으니까 못 참고 커밍아웃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전 차라리 다행이라고 봅니다. 차제에 오케이 너 극우였어? 오케이 너 이런데도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지지해? 오케이 너는 양비론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싫은 거구나. 오케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거나 이재명이 대선에 나오거나 이런 거를 지금 언급할 정신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내란의 연장이거나 윤석열이 계속 이렇게 여론전을 벌이면서 제사의 폭동과 내란을 획책해도 상관없어. 단 조건 나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건 싫어. 이거인 거예요. 아마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제 주변의 지인들도 제가 카톡방이나 단톡방에서 말씀을 안 섞어서 그렇지 제 방송 보시면 제가 왜 그 카톡방에서 대답을 안 하는지 대충은 아실 겁니다. 인간적으로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 가족들을 비난하거나 비하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이런 폭동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폭동을 폭동이라 규정하지 않고
그래도 이재명은 안대로 흘러가잖아요? 야, 니네들의 그 흑심을 다 알아. 오히려 내란 특검법을 발의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쉽게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니네들 속셈을 다 알아. 이런 식으로 외부로 시각을 돌려서 이재명의 재판을 늦추려고 하는 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야. 친구야, 그게 아니야. 잘 듣고 있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그리고 솔직해지자. 그냥 윤석열이 잘못됐다. 국민의힘이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차라리 이런 쓰레기가 대한민국을 대혼란의 도가니탕으로 밀어넣은 이른바 본인이 보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보수 정치인들, 정당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을 꼭 지지하지 않아도 윤석열을 비판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이재명을 품고 있는 사람들. 너잖아. 어떤 논리로도 이게 설명이 안 될 거 아니야. 국격과 국익을 강조하지만 지금의 이런 폭동이나 내란이 유지되는 것은 오케이. 어떤 조건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는 조건에서 오케이. 그냥 그런 마음인 거잖아. 양비론이 아니라 윤석열도 잘못했지만 이재명도 잘못이 있어. 라는 양비론, 뭔가 이게 뭐 균형 같아 보이지만 균형이 아닌 거잖아. 내가 왜 카톡방에서 대답을 안 하는지 이제 모르겠니? 근데도 여전히요. 나는 너무 싫은데? 싫은 건 자유. 근데 이 나라의 혼란이 누구 때문에 발생했는지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는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구합니다. 수작업. 그래요. 드러낸 겁니다. 전자개표는 문제가 없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그러니까 잘 모르면 가만히 있자. 제가 몇 주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잘 모르면 가만히 있자. 아는 걸 안다고 얘기하지 말자. 함부로 떠들지 말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왜 이러는지 난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방송하거나 제가 말하는 게 자신이 없으면 저는 이 방송업계와 언론계를 떠날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먹방 유튜브 하지 뭐. 뭐 나빠. 나 먹방 자신 있는데. 에? 왜 어설픈 정보와 지식으로 진실을 호도하려고 들어요. 저보다 유명하신 분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박영식 아는 사람 100만도 안 돼. 근데 전환길은 그래도 1000만이 알 거라고. 안 그래요? 근데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이런 유튜브에 올려서 마치 이런 거를 또 이거 가지고 비판하면 이른바 단서가 달리겠죠? 어떤 단서가 달리냐? 내가 몰라서 얘기한 게 아니고 수작업으로 하고 전자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수개표를 검표를 해보자. 난 그거 얘기한 거였다 라는 식으로 둘러댈 가능성도 크죠. 하나만 보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거는 이미 검증이 다 끝난 문제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학습하기 귀찮아서
부정선거론을 일일이 들여다보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부정선거론자들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일일이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박할 필요는 없고요. 왜 부정선거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참관인을 해봤거나 실제 이 선관위에서 개표하는 과정을 취재했거나 눈으로 본 사람들은 부정선거 자체를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왜? 수개표를 하고 전자로 또 확인을 하니까. 그리고 투표함이 사라지는 일종의 부실 선거가 있을 수 있죠. 특정 지역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남영희 의원 지역구였던 윤상현 지금 지역구인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 그쪽 쪽에서 뭐 투표함이 한두 개가 사라졌다라든지 이제 이런 의혹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남영희 후보 쪽에서 문제 삼으려고 했으나 포기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때 그 남영희 후보의 눈물이나 뭐 이런 것들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실 선거와 부정 선거는 다른 거예요. 행정의 부실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관리하거나 이 뭐 전반적인 개표 절차에 대한 행정이 부실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나, 부정선거라는 건 결과를 뒤집는 일이에요. 특히 진 쪽이 이기게끔 조작을 하는 거죠. 그거는 저 같은 뭐 일반적으로 뭐 선관위를 취재해 본 경험이 있는 기자에게 뭐 탐문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든지 중앙선관위에 일을 하시는 지인분께 한번 여쭤본다든지 아니면 정당인들 중에 뭐 참관인을 해봤거나 그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 그거를 한 번만 들어보면 부정선거론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 이해하는데 30초도 안 걸리거든요? 30초도 안 걸려요. 진심으로 나는 이게 너무 내가 2025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나는 너무 자괴감이 들어서 그래요. 근데 유명 역사 강사인 이 사람마저도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이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간 어떻게 참았을까가 첫 번째. 사람들이 무수히 그래도 전환길 강사를 믿으면서 그저 그냥 어설픈 양비론일 것이다 라고 믿었던 분들의 두 번째. 근데 이 두 번째 분들도 엄청 이번에 충격이 크시겠죠? 이게 부정선거론을 믿는 거랑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죠? 아니 나 뭐 대만처럼 선거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거 알겠어요. 그건 이제 하나의 예시이자 사례로서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더 한 걸음 더 진보시켜보자. 선거 제도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면 저는 뭐 오케이. 근데 수개표 전자개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마치 우리나라가 전자개표만 해서 데이터에 조작이 들어갈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는 것은, 이거는 자신이 역사 강사로서의 자격도 없는 거지만 누군가를 가르칠 자격도 없다고 봐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유명인으로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그 이해도도 없는 거죠. 그래서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람들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야, 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이게 이제 뭐 유튜버고 제야 언론인이라서 각종 정보와 의견으로 저의 얼굴과 저의 말을 파는 이른바 소매상 같은 사람이잖아요. 소매상이잖아요. 그러니 나는 그냥 정치 유튜버 중에 한 명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또 즐겨보는 유튜버가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쪽으로 쏠려가는 효과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 내가 좋아하는 전환길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서 간다효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좋아하는 신남성연대의 어떤 배인규라는 애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좋아하는 뭐 모르겠어요. 그라운드 씨의 김승원이라는 애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좋아하는 뭐 신의 한수의 신혜식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내 생각이 그와 다르더라도 검증해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이른바 확증 편향을 갖게 되는 게 유튜브의 순기능이 아니라 부정적인 기능이라고 우리가 다 거론해 왔잖아요. 근데 유튜버들 중에 유명한 이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나 뭐 남녀노소를 뭐 불문하고 다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해버리면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뭐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내가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뱉었는데 사소한 말실수나 뭐 내가 박근혜를 얘기하려고 하다가 김대중으로 잘못 얘기한 이런 뭐 어떤 실수는 인정할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진실을 호도하는 건 그건 저는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 범죄 행위, 새치혀로 그 알량한 새치혀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잘못된 사실관계를 파악조차 해보지 않고 진실을 호도하고 그것이 무분별하게 일반적인 대중에게 유입이 됐을 때 어떠한 행위가 발생되느냐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니 내가 말한 거에 틀릴 수 있죠. 내가 말한 거가 틀릴 수 있죠. 근데 내 말이 틀린 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인정해야지. 실수였다. 잘못했음. 인정하면 안 되나요? 자, 그래서 이번 3차 내란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폭동 사태의 주범들은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한 윤석열이죠. 첫 번째 원인은 윤석열이에요. 그리고 이 윤석열 같은 인물이나 상황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한 전광훈, 선전선동한 전광훈 같은 인간이 있죠. 그리고 권력을 빼앗기기 싫어가지고 이 사태가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을 선동한, 죄송합니다만 우매한 군중들을 선동한 국민의힘이 있죠. 마지막으로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면서 행동대장을 한 극우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 주범들이에요. 총 4가지 정도로 분류합니다. 저는 전광훈 같은 사람이 물론 제일 위험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극우 유튜버들도 위험하다고 보고요. 전광훈이라는 사람을 과연 극우 유튜버 범주 안에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조금은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데 극우가 조직화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극우 유튜버의 수괴는 전 전광훈이라고 보죠. 거기는 조직력과 자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광훈은 조금 구분해서 전 달리 보고요.
나머지 행동대장들, 신의 한수나 뭐 신남성연대나 이런 애들은 그냥 수족 같은 거예요. 실제 행동에 옮기게끔 그 조직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전광훈은 조직력과 자본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3의 내란이 벌어졌던 어제 상황으로 돌아가 본다면 수괴라고 전 생각하죠. 그리고 명시적인 지령이나 지시 같은 것들도 많이 하죠. 목숨을 바치라는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분신 사고가 있거나 있잖아요. 그렇게 한 구다리로 묶고 나머지 한 구다리는 권성동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 폭동을 부추긴 사람들의 책임도, 그러니까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윤석열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아무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이란 인간은 이 사법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선전선동을 하면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지 말라고, 괜찮다라고, 나를 위해서 쓰는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조장을 해왔던 게 사실이죠. 근데 이제 와서 평화적인 의사를 표명해달라고 개소리를 떠들고 있잖아요. 사고가 나니까 이 사건이 자신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동안 지지자들에게 계속 싸워달라고 요구한 게 윤석열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관용을 베풀어달라, 평화적으로 의사표현을 해달라? 제일 나쁜 새끼죠. 제일 위선적인 인간이고요. 미안하지만 윤석열 너는 진짜 사탄의 가래라고 어제 표현했었는데 약간 뭐랄까 그만큼 하찮은 인간이라고 봤는데 어떤 측면에선 사탄도 울고 갈 만큼 사악한 인간이다.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윤석열을 옹호하고 법치를 부정한 국민의힘도 이 폭동 사태, 제3의 내란에 대해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권성동. 폭력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경찰의 과잉 대응이 문제였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해서 경찰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다수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얻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극우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극렬 지지층들만 일단 붙잡으면 자신들은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생환이 가능하다, 생존이 가능하다라는 계산을 이미 때려 박아 넣은 거죠. 그러니 이건 양비론 폭력은 나쁘다라고 얘기하면서 경찰의 과잉 대응을 조사하자? 권성동도 책임이 있다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권성동도 책임이 있다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사실 윤상현의 경우에도 윤상현은 수사 대상입니다. 전 윤상현은 사실 체포를 해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경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두고 윤상현이 곧 석방될 것이다 라고 안심을 시켰잖아요.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이세요? 증거가 나왔어.
윤상현은 수사 대상이에요. 법적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감사하다. 제가 미국을 가니까 문제가 생기면 우리 보좌진들이나 의원들이 직접 나서게 하겠다라고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죠. 이게 뭔가 법원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테러 행위를 너무 가볍게 여겨버렸던 윤상현 국회의원의 이 태도와 자세라는 게 폭도의 무리들에게 안심할 만한 메시지가 된 거예요. 아, 내가 들어가서 법원을 때려 부시고 유리창을 때려 부시고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석방이 될 수 있다 라는 안도감을 일종의 준 거죠. 그러니 이거는 윤상현이 폭동사태를 부른 장본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 이 뉴스가 일단은 어제 오늘 또 화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맹윤들, 친윤들, 적어도 윤석열 관저 앞에 찾아갔거나 체포영장 발부 당일에 윤석열을 만났던 인간들은 다 내란의 가담자들입니다.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일단 미국 잘 다녀오시고 체포는 한 번쯤 당합시다. 아니면 뭐 제발로 나와가지고 조사를 받으시든가. 이거는 수사가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예, 이거는 반드시 수사해서 윤상현의 경우에는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no mercy,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해야 돼요. 유튜버들도 유튜버들이고 현장에서 뭐 때려 부시고 뭐 이 폭동을 가담하고 주도하고 모든 사람이 뭐 심지어 그 서부지법 주변에 있는 기지국에 있는 통신망을 다 뒤져서라도 밝혀낸다고 하니까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 국회의원들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실제 지시, 지령, 지휘 등등 조직과 자본으로 이 사람들을 등 떠미는 사람들, 괜찮다, 해도 된다, 애국이다, 오히려 우리가 민주화 항쟁을 하는 거다 라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런 행위를 하게끔 만든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 다 처벌 대상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바로 내란의 외주화라는 거예요. 정작 사고가 터지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폭도들을 손절하고 법적으로 변호를 해주겠다라는 사람들도 다 손절하고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이 사태를 감내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공식화했죠.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으로 문의 주시는데요. 우리가 변호인을 뭐 직접 뭐 파견을 하거나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지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셔라. 이건 뭐냐? 국민의힘이나 맹윤들이나 전광훈 같은 사람들도 결국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자신이 내란의 외주화를 했다가 하청업체에서 사고를 터지면 본사에서 잘라버리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마이TV에서 내란의 외주화란 표현을 썼던 거예요. 위험의 외주화를 쓰신 분에게 이 표현에 저작권이 있지만 내란의 외주화는 제가 어제 대한민국에 처음 썼으니까 박영식이 그랬다라고. 근데 어쨌든 내란을 하청 맡기고 지들은 이제 뒷짐지고 그러든 말든 폭력은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마저도 본격 수사 대상이라는 거를 강조하는 바입니다.
반드시 수사해야 됩니다. 반드시. 뭐 이거는 뭐 더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훈방 조치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내란이기 때문에 내란의 초범과 재범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란범인데 그 뭐 이제 해서 법조 문항이나 이런 거 법조문 읽어보시면 이 법률에 나와 있는 그 대목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을 뭐 파괴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내란 행위예요. 내란 행위라고.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겁니다. 예.